무조건 돈만 뿌리면 찍어줄 줄 알았습니까? 이재명식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똑똑한 2030 청년들이 분노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무려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돈 뿌리는 공약하면 절대 안 뽑겠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라며 각성한 청년들, 일본도 포기한 기본소득을 억지로 밀어붙이며 나라를 빚더미로 몰아넣는 현 정권의 민낯과 극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 지금 낱낱이 파헤칩니다. 리얼미터 여주에서 서울의 경우 미터 여주를 보실게요. 리얼미터는 대한민국 3대 여론조사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여주 중에 하나인데, 이 지난 14일,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리얼미터 여주에서 18세, 29세 즉 청년층 민심을 살펴보니까, 이 지지율을 살펴보니까 민주당 21, 국민의힘 44.6%로 나타났습니다.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여주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8%, 국민의힘 37.9%로 격차가 비교적 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겠죠. 충북시성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자금 주연시 역대 다 끌어막혀 있죠. 또 뭐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막 징벌적 때리고. 포어지 다 묶어놓고. 네. 리얼미터 여주를 보실게요. 리얼미터는 대한민국 3대 여론조사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여주 중에 하나인데, 이 지난 14일,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리얼미터 여주에서 18세, 29세 즉 청년층 민심을 살펴보니까, 이 지지율을 살펴보니까 민주당 21, 국민의힘 44.6%로 나타났습니다.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여주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미래가 밝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성이름님 MG가 희망이다 라는, 네, 그리고 훈이한님은 홍덕의 히히낙낙, 네, 저거는 제가 선거 챈트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김보래 후보님, 자, 이 청년층 민심, 김보래 후보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1입니다. 31.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여조 실제로도 많이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많이 느껴요. 네. 제가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네네. 너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던 친구가 저를 엄청 이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넘어오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 너 원래 민주당 지지자 아니었냐 네. 이랬더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난 후로부터 자기는 좀 등을 돌렸다. 너무 이거는 자기가 봐도 독재를 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예전처럼 TV나 뭐 신문만 보고는 절대 판단하지 않죠. 직접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직접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나 이미지 정치나 프레임은 잘 안 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오히려 더 공정한가, 상식적인가, 권력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서 오히려 더 굉장하게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하고 예전처럼 뭐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죠.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직접 궁금하면 찾아보는, 챗GPT에 물어보거나 이런 세대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주셨고, 자, 홍덕 후보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지율 관련해서. 근데 역시 지금 뭐 사실 저희 방송에 나오기를 앞두고서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 상당히 좋은 소식만 지금 전해져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쪽에서 우리가 지지도가 좀 거의 2배네요. 네. 민주당 21%고 예. 국민의힘이 44%,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되는 그렇죠. 수치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가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청년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되게 이념지향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소득 준다, 청년소득 준다, 뭐 민생안정금 준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1년 동안 했던 어떤 현금 살포 정책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전에 비판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 청년들이 그걸 꿰뚫고 있는 거죠, 본질을. 예. 지금 이 돈을
받는 거는 당장 좋은 게 당장은 좋지만 결국 이 돈은 누가 갚는 거냐, 미래에 우리가 갚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조건 없이 던져주는 돈 이런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은 미래가 있잖아요. 공정하게 취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정한 취업 시장을 원하는 거고 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또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주어지는 사회인가? 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 칸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다리를 사실 다시 세우겠다는 게 또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인 것이고 또 아까 제가 구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사회 대신 자립사회가 그렇죠. 우리 보수파의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자립의지 이런 게 맞물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2배가 넘는 지지율 격차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그 청년층들이 특히나 그 취업난과 주거 불안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구로 지역에서 유세를 나가 보면은 청년들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돈 좀 제발 준다는 공약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홍덕표 본인도 혹시 돈 주는 공약을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 뭐 안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뇌리에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 나오면서도 이재명 정부 내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어떤 포인트를 여러 가지가 있죠. 잘못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 제가 나오면서 특별히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까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서 현금 뿌리는 정책, 이런 포퓰리즘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기재에 많이 깔려 있다. 청년들의 심정 속에 이런 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그리고 리얼미터 여주는 여러분들 중앙선거여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내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겁니다.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릴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관련된 기본소득이 아니죠. 국민지원금을 뿌린다고 했는데 민생지원금 뿌린다고 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일본 정부가 철회했어요. 안 뿌린다고. 여러분 옆 나라인 일본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번 말하지만 저는 방송에서 매번 말하지만은 민생지원금 나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나올 때도 그렇고 저희도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분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극좌들은 너네 이찍들 그러면은 받지 마. 받기 싫으면 받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고 지금 뿌려지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그러한 부담들, 빚들 우리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 져도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져도 된다면 저는 안 받는 걸 선택할 거예요. 안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빚이나 부담을 안 져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원금, 뭐 소비 쿠폰이니 뭐니 이런 거를 받든 안 받든 동일하게 부담과 빚을 떠안게 된다면은 아니 그거는 안 받는 사람이 바보 멍청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좌분들은 너무나 경제를 호텔 경제학으로만 배우셔서 그런지 정말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로 좀 넘어올게요. 서울로 좀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지난 14일, 15일 에너지경제신문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리얼미터 여조에서 서울의 경우 민주당 0.8%, 국민의힘 37.9%로 격차가 비교적 붙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부동산이다 라는 말들이 있고 또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란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국회에 있다 왔는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폭로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 스스로 논란들이 있고 또 부동산 여파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들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보래 후보님 뭐 고양시도 저희가 있다 부동산 얘기를 다뤄보긴 하겠지만은 결국 서울은 핵심은 부동산이다. 특히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 굉장히 많은 규탄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여파까지도 번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결국에 부동산 민심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들도 이제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전세난, 대출 부담, 뭐 세금 부담, 교통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피로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무리한 규제랑 불안이 반복되면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결국 시민들은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안정적인 공급과 현실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니즈가 이러한 흐름에도 좀 매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홍덕희 후보님 결국 뭐 저희가 이따 또 얘기 나눠보겠지만 969도 부동산 저는 969마저도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결국 서울 핵심 부동산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유세를 다녀보니까 많을 땐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여러 중앙 정치 어떤 당파성을 가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꽤 분노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불만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또 국민의힘이 열심히 잘 싸워주기를 되게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원래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 말고 뭐 소위 말하면 중도층 내지 또 무당층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 분노보다는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많습니다. 본인 삶과 바로 연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서울에서 또 지지율 격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 일단 뭐 당연히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작동을 했다라고 보고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크게 작용을 했고 정원우 후보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물론 근본적인 부분 역시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겠죠. 지금 서울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주요한 지역들 다 틀어막혀 있죠. 또 뭐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막 징벌적으로 사실상 때리고 있고요. 토어제 다 묶어놓고. 네. 이런 민주당식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왜곡시켜놨는지 또 서민들 입장에서도 또 내 집 마련의 꿈 막판에 대출 규제하고 뭐 하면서 임박했는데 갑자기 짓밟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고통을 지금 실제로 받고 있어요. 체감하고 계시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의 정책 실패 그 자체의 전형적인 결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만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땀 흘려 모은 내 재산 그 가치를 정당하게 지키고 싶다. 낡은 주거 환경 빨리 개선하고 싶다. 되게 본질적이고도 기초적이고 당연한 어떤 열망이죠. 시민들이 그런 열망을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꾸 억누르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열망을 풀어주고 지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인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땀 흘려 모은 내 재산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낡은 동네를 빨리 바꾸고 싶다라는 열망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만이 실현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서울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참 뭐 김상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어떤 이슈인지 압니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어떤 이슈인지 아는데 어떤 분이 채팅 남겨주신 것처럼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팩트체크 중에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보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작년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저희가 이따 얘기 나눠볼 건데 그때 방송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이른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뭐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삶과 바로 직결되는 민생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 이슈, 소위 말하는 핵심이다 볼 수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제 손에 들려있는 참외를 소개한 당도 보장입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꿀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40년 전통의 명인이 정성으로 키워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고 달고 시원했던 참외였습니다. 이 참외 저희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3kg에 38,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벌써부터 제 손에 들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맛있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굉장히 달달할 것 같은 이 성주 용암 참외들의 1331 1522의 1331로 전화주시면은 간편하게 구매 및 문의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